자유로부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거리대에 차광을 한 이후로 약간 옷자라는 기색이 있어서 제가 밤이 되면 이렇게 차광막을 제가 좀 열어 두고 아침 해는 받을 수 있게끔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회사를 가면 이것조차도 못 해주겠지만은 어찌되었든 아직 6월 전이라서 그런지 차광을 하니까 다육이들이 금방 이렇게 표를 내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차광을 해주신 분들이 다 또 공통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차광을 하니까 다육이들이 약간 옷자라기 시작하고 또 색을 뺀다고 말씀하시는데 저 역시 정말 그렇더라고요. 정말 이른 봄부터 이른 봄부터 지금까지 거리대에서 관리를 하면서 예쁘게 나름대로 단단하게 키운다고 키웠는데 계절이 계절인 만큼 성장하는 어떤 성장세와 이 지금 그 물두는 이게 서로 사실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성장을 하는 때에 물을 예쁘게 드리려고 하면 정말 햇볕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햇볕을 좀 차광을 하니까 이제 성장세가 우세하면서 이렇게 물을 뺍니다. 사실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죠. 자연스러운 거고요. 점차 여름으로 갈수록 다육이들은 다 색을 빼요. 색을 빼고 이제 성장에 치중을 하게 되는 계절이 오는데 문제는 옷자람이 동반될까봐 이제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첫 번째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목대가 없는 다육들은 옷자라는 전조 증상이 치마를 입는 거거든요. 일단은 뒤로 이렇게 넘어가요. 물론 새로운 입장이 이렇게 막 새로 생기기도 하고 속살이 그래서 드러나면서 그 속살이 또 화상을 입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요런 증상이 보이면 이제 그 다음 증상은 화상, 옷자람, 무름 이런 증상으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면서 관리를 하려고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블루드래곤도 이 자리에서 튀는 빗물을 하도 많이 먹어서 여기 보면은 지금 표시가 나죠. 꼭 햇볕에 피부가 타고 안 타고 경계가 확실한 것처럼 진한 녹빛이 있는 곳이 있고 하얀 속살이 드러난 곳이 있는데 지금 지금 하얀 속살이 새롭게 성장하면서 드러낸 곳이에요. 만약에 이런 곳에 햇살이 강하게 들면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화상을 입게 되는 거죠. 화상은 다육이가 무름병을 수반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지금 화상은 주의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증상이랍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딱 요 계절에 성장하면서 화상 입고 무름이 오고 그런 게 완전 하나의 사이클처럼 그렇게 지금 막 돌아가는 그런 문제가 있답니다. 요 벵갈도 위치가 약간 이제 제가 베란다 정리하고 뭐하고 하면서 안쪽에다 놔뒀더니 그 묵둥이도 이렇게 막 웃자라려고 지금 엄청 지금 폼을 잡은 거죠.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계절적인 영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온도가 성장을 할 수 있는 온도로 맞춰지다 보니까 다육들이 지금 이렇게 다 성장을 하려고 애를 쓰면서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요걸 조금이라도 억제를 하려고 하면 햇볕을 많이 보여주거나 물 관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보통 이제 봄, 가을에 키우기를 하려고 이렇게 물을 관수를 하는데 관수를 하는 중에 해가 부족해지면 이제 이런 현상들 일어납니다. 방울복랑입니다. 방울복랑인데 지금 방울복랑은 신나게 성장을 방울복랑도 하느라고 이렇게 새 자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물 반응도 아주 잘해서 엄청 통통합니다. 이 화분이 페트병 화분인데 이게 작아질 것 같아요. 보면은 성장세가 정말 뚜렷하게 잘 커요. 잘 크고 있고 다른 다육들에 비해서 훨씬 더 이 계절이 신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방울복랑은 겨울에 성장하는 동형 다육이 아니라 하형 다육이에요. 그 방울복랑 농사로가 제공하는 방울복랑을 보면 방울복랑이 봄부터 가을까지 성장하는 다육으로 나와 있지
가을부터 봄까지 성장하는 다육으로 표기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방울복랑이 동형다육이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처음에 진짜 그렇게 알았어요. 왜냐면 제가 자료를 찾아보지 않고 유튜브에서 이야기해 주는 대로 아, 얘가 진짜 동형다육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농사로가 제공하는 정보를 보니까 이 다육은, 방울복랑은 하형다육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도 잘 성장을 하고 휴면에 있지 않은 거예요. 여름에 휴면에 있는 그 다육들은요, 그 고온에 힘든 다육들은 다 휴면을, 일시적으로 휴면을 해요. 그거는 꼭 동형, 하형 다육을 구별을 해서가 아니라 거의 모든 다육들이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냥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페트병에 살고 있는 제 아보카도 크림인데요. 이 아보카도 크림은 제가 잘 키우고 싶어서 사실 페트병에 했는데, 제 환경에는 이제 페트병이 맞질 않아서 저는 이제 페트병은 많이 이제 이렇게 사용하고 있진 않은데 몇 개 지금 안 남았어요. 요 아보카도 크림 같은 경우에는 저 뒤쪽에 있는 입장이 이렇게 안 예쁜데, 그거는 생장점에 그 해충이 있어서 그 해충 때문에 제대로 성장을 못해서 잎이 저렇게 밉게 자라서 저런 모양을 하고 있는 거랍니다. 여긴 햇볕이 좀 많이 되진 않아요. 어머, 어떻게 위층에서 지금 물청소 하나 봐요. 잠시만요. 하는데 갑자기 비 오는 줄 알았어요. 지금 위층에서 물청소를 하나 봐요. 이렇게 가끔 가다가 이런 물까지 다육이들이 맞게 되다 보니까 지금 제 거 블루드래곤에 지금 또 물이 저렇게 튀었죠? 이 화분은 제 거 홍옥과 오로라 합식했던 거를 키가 너무 껑충하게 자라가지고 적심을 하고 지금 적심을 하면서 떨어진 잎들을 잎꽂이 하면서 키우고 있는 화분인데요. 어머, 너무 예쁘죠?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반반 바람떡, 우리 왜 송편 있잖아요. 송편처럼 어쩌면 저렇게 반반 나올 수가 있어요. 너무 귀엽네요. 지금 여기서는 색이 안 들어요. 색이 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오로라하고 홍옥하고요, 햇빛 정말 많이 보여줘야지 예쁘게 키울 수 있고 정말 잘 못 자라기 때문에 얘네들 관리 잘 하셔야 돼요. 특히 베리 종류가, 요거 말고 왜 레드베리 있잖아요. 레드베리도 햇볕 많이 보여줘야지, 안 그러면 예쁘게 키우기 힘들답니다. 요 다육의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름표가 없어서. 그런데 제가 3년차 되면서 좀 달라진 게 있다면, 다육이 꽃대 관리를 하기도 하지만 이 꽃을 보는 시선이요, 약간 너그러워졌다고 할까요? 하나도 안 이뻤었거든요. 정말 처음에 작년까지만 해도 이 꽃이 피는 게 반갑지가 않았었는데, 올해는 그 느낌이 약간 달라요. 예전에는 이 꽃대를 보면 진짜 잘라주기 진짜 급급해갖고 막 이렇게 다 막 쌍둥쌍둥 다 잘라줬었는데, 요즘에는 좀 느긋하게 보고 있는 그 꽃대들도 있어요. 지금 요 다육은 마리아, 이 이름이 뭐야? 칸마리아인데 꽃이 정말 작게 폈죠. 그래서 이런 꽃대들을 그냥 보면서 제가 보고 있어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왠지 그러니까 꽃을 한 번씩은 어떤 다육이한테 어떻게 생긴 꽃이 피는지,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은 마음에 한 번씩 이렇게 꽃을 보기도 합니다. 지금 요 남직자성의 꽃은 이렇게, 이게 꽃인지 뭔지 이렇게 좀 왜소하게 꽃이 작게 피고 있습니다. 4월 27일에 적심했던 이크사나 금의 자구가 드디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생장점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죠? 생장점은 잎이 새로 돋아날 수 있는 곳이 생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대를 이렇게 보면은 그 잎이 떨어진 자국 있죠? 그게 바로 다 생장점이었던 거예요, 예전에. 그래서 우리가 적심을 할 때에도 그 잎을 남겨두고 잎 바로 그 근처에 생장점이 있어서 거기에서 자구가 새로 나오는 거죠. 이제 가장 구별하기 쉬운 건 그런 거고, 이렇게 잎이 붙어 있었던 곳이 생장점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육이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잎꽂이에서도 지금 아가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생장점이 잎꽂이가 성공을 하려고 하면 잎을 뗄 때 생장점을 갖고 떨어져야 되는데 생장점을 이 목대에다 두고 나오면 어떤 일이 생겨요? 자, 요렇게 목대에서 아가가 나오는 이제 요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 한번 볼까요? 뿌리는 지금 니크사나 요 모주에 뿌리는 안 나왔어요. 아직. 뿌리는 아직 안 나왔고. 아우, 오늘 새들이 엄청 시끄럽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자, 이렇게 자구가 나왔네요. 귀엽죠? 보면은 보통 요런 재미가 하나가 아니라 막 철화로도 나오고 뭐 쌍도로도 나오고 얼굴이 막 2개, 3개씩 막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 게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얘는 느낌이 좀 나오고 있네요. 얘도 자, 요 잎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한 달은 안 됐는데 4월 27일 한 달은 안 됐지만 근 한 달 가까이 되어가고 있죠. 계절인 만큼 요런 계절에는 요렇게 적심 그 다음에 잎꽂이 성장하는 속도도 같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여름에 잎꽂이 하면 여러분 성장하는 거를 빨리빨리 성장하는 재미가 있어요. 대신에 여름 잎꽂이 같은 경우에는 여름 잎꽂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성장도 빠르다 보니까 막 단단하게 다져지면서 크는 게 아니어서 쉽게 좀 이렇게 물을 수도 있지만 장단이 있는 거죠. 뉴엔의 진주입니다. 뉴엔의 진주는 지금 이곳에서 물이 빠진 게 저 정도입니다. 뉴엔의 진주는 물들이지 않아도 예쁜 색감을 내는 다육 중에 하나여서 라일락하고는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라일락은 물이 빠지면 은회색에서 펄감이 진하게 되는 그런 색으로 변하는데 이 뉴엔의 진주도 약간 은은한 펄감이 생기지만 보랏빛이 더 고급진 보랏빛이 나온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늘에서 키우지 뭐하러 햇볕을 보여줍니까? 그러면 웃자라요. 간격이 띄고요.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뉴엔의 진주 햇볕이 없어도 그 반그늘에서도 이렇게 예쁘게 크지만 그래도 해가 필요한 다육이랍니다. 며칠 전에 애기 러블리 로즈를 적심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화분 여기랑 그 다음에 여기 모주 같이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는데 저는 그 자국에다가 그 다이세넨 가루를 살짝 묻혀놨어요. 그게 효과가 뭐 있냐 그러니까는 뭐 제가 하냐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어쨌거나 얘네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정말 이 물기가 수분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빨리 좀 꾸덕꾸덕해지라고 그냥 제가 이렇게 가루로 되어 있는 거여서 제가 그냥 다이센 가루를 붓으로 지금 여기에도 여기에도 잘라낸 단면 여기에도 잘라낸 단면에 지금 묻혀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약간 노릇노릇한 이런 색깔이 올라오는 거랍니다. 적심했던 오로라와 홍옥이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이렇게 햇볕이 살짝 부족한 곳에서는 이 녀석들이 사정을 봐주지 않아요. 금방 웃자라고 미워질 겁니다. 그러기 전에 또 밖으로 내놔야 됩니다. 아유, 요 토마토는 우리 막둥이 학교 과제예요. 과제여서 지금 제 다육이들 틈바구니 속에서 이렇게 같이 살고 있답니다. 새 뿌리를 잘라가지고 지금 물꽂이를 해서 뿌리를 기다리고 있는 라일락인데요. 지금 요 라일락은 아직 새 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새 뿌리 나오지 않았는데 수연이는 약간 새 뿌리가 나오고 있는 과정에서 새 뿌리 몇 개를 남겨둔 채로 제가 적심을 해서 그런지 수연이는 지금 뿌리가 굉장히 지금 잘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되고 지금 수연이는 지금 이렇게 벌써 지금 많이 나왔어요. 이게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근데 이 차이가 수연이는 정말 물 가까이에다가 대놨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라일락 저 통에다가 물을 좀 더 채워가지고 희망 고문 시키지 말고 물을 좀 더 가까이 줘야 되겠습니다. 그때 뿌리 없이 적심해서 합식을 했던 요 미인들이 지금 이렇게 물 반응을 건강하게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뿌리가 잘 내린 것 같아요. 물 진짜 잔뜩 빵빵하게 먹인 다음에 햇볕 받게 해갖고 달궈서 이거 키워보면 예쁘게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정말 다 죽어가는 거 진짜 1년 가까이 됐어요.
키핑장 매니아들이 버린 거를 제가 엄마가 주워왔죠. 사실 엄마가 주워온 거를 저한테 한번 살려봐봐 이렇게 해서 1년 된 거예요. 벌써. 염자는 잘 크고 있고요. 그때 주워온 것들 대부분이 지금 다 살려갖고 지금 다 살아있어요. 여기 이때 같이 주워온 게 여기에도 있어요. 이 바구니 요 소품에도 있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다 이렇게 살아갖고 지금 뿌리를 이렇게 다 내렸습니다. 지난 겨울에 적심했던 제 발 뒤의 바구니는 이제서 이 정도로 나왔어요. 잎꽂이들도 많이 컸습니다. 모주는 모주대로 키핑장에서 그다음에 제 거리대에서 잘 크고 있어요. 만족할 만큼 성공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말라서 죽은 가지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완전히 그 이파리 한 장 안 남기고 이발하듯이 다 잘라냈거든요. 근데 지금 근 5개월, 6개월 만에 이렇게 지금 나와줬습니다. 귀한 해가 왜 딱 땅바닥에 왜 이만큼만 들어오냐고요. 이 선반으로 올라가서 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결국엔 이렇게 내려서 저 햇볕을 조금 쪼이게 해줍니다. 이 라일락에 물을 채우고 저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다을락말락하는 높이로 물을 채워뒀습니다. 뿌리가 다시 나는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